해리케인이 나갔을 때 토트넘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트넘이라는 팀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해리케인의 중심적인 축구가 오히려 많은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꺾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팬들이 또 원하는 건 뭡니까? 지난 시즌에 수비축구에서 득점왕을 해도 비판해. 또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그렇게 뛰고 페리시가 왼쪽 윙백 뛰니까 또 비판해. 근데 이번에 또 사이드에서 손흥민이 1대1하는 전술이 완성되니까 또 손흥민이 왜 또 왼쪽 사이드 윙에 나가있냐, 손흥민을 또 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판해. 그러니까 항상 비판을 해. 토트넘 감독 되기 쉽지 않아. 어떤 축구를 구단되든 간에 손흥민이 골을 못 넣으면 그 감독은 안 좋은 감독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해리케인이 극적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말레이시아에서 급하게 제가 켰고요. 이거는 지금 미넨이 오퍼 넣은 거를 토트넘이 어그리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로 일단 속보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yern Munich have agreed a deal to sign England captain Harry Kane from Tottenham. Kane now has a decision to make with a forward understood to. 그래서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해리 케인이 떠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독일의 현재 챔피언이 사이닝 피 브레이크를 만들면서 토트넘의 리딩 스코어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8월 13일 일요일에 있는 브렌트포드 토트넘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사실 빨리 이거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계약이 다음 연도면 끝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약을 오퍼를 했는데 그 오퍼를 토트넘이 이제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레비가 어떻습니까? 레비가 그 오퍼가 들어왔을 때 휴가 떠나가 버렸잖아요. 휴가를 떠난 이유는 뭐였냐? 해리케인 앞에서 해리케인이 가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해리케인을 너무나도 지키고 싶고, 지금 자기는 해리케인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근데 여행을 그래서 떠난 거지. 그러면서 레비가 여행을 떠나서 사실상 우리는 해리케인이 안 갈 것 같다, 이번에도 해리케인은 결국 잔류를 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지금 나왔냐면 토트넘이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 이적료 극적 타결, 토트넘 미넨 1억 유로 플러스 알파로 오퍼를 수용했다, 이제 해리케인의 결정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레비도 생각을 해보자. 지금 프리시즌에서 바르셀로나랑 하는데 사실상 가비, 페드리, 나가리 얘네 다 뛰어도 뭐 했습니까? 2군으로 이겼어. 물론 마지막에 4대2로 뒤집히긴 했지만 2군으로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좋은 경기로 보여줬고, 샤우타르랑도 경기했을 때 어쨌든 해리케인이 4골을 넣었지만 5대1 승리도 했고, 이 프리시즌에서 어쨌든 포스테글루 축구가 그래도 먹히고 있다, 잘 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해리케인까지 내보내면서 이 해리케인을 내보내는 1억 유로로 다른 선수들을 영입을 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쁘게 보지 않았던 거고, 히샬리숑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비가 결국에는 해리케인을 보내기 위해서 토트넘이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해리케인의 의사결정에 남았대요. 해리케인이 과연 본인이 이제 토트넘에 남지 않고 떠나겠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본인이 나는 그냥 토트넘에 이번 시즌 남겠다, 이렇게 얘기할지, 요게 이제 메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해리케인이 본인이 응답만 하면은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해리케인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손흥민 선수와 그 환상적이었던 손케 듀오는 끝이 나고 이제 손킴 듀오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봤지만 뮌헨도 사실상 레반도프스키가 나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줄 만한 스트라이커다운 스트라이커가 막상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해리케인까지 영입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수비 단단하지, 공격수 단단하지, 뭐 양쪽 윙백 나쁘지 않지, 미드필드에 어쨌든 킴이 있지, 그 다음에 무시할라도 어쨌든 간에 무시하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양쪽 윙에는 어쨌든 간에 뭐 사네, 그나브리 뭐 이런 선수들 어쨌든 꼬망 기용하면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뮌헨은 완성형 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체티노화에서 시작됐던 토트넘의 에라가
에라가 끝이 났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네는 투엘 감독이 해리케인을 엄청나게 원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이 해리케인과 뛰어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케인을 데려오고 해리케인을 왜 데려오고 싶어 하는지도 파악이 끝났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포체티노 시절에 챔스 결승까지 갔던 그 멤버들 중에 이제 남은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랑 다이어, 그 다음에 요리스, 이렇게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사실상 한 에라가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구 구단이 여러분들 구단을 운영할 때 주로 보는 게 주기화가 있어요. 이 한 그룹이 들어와서 이 그룹으로 우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그룹이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이다가 우승을 못하거나 이러면 선수들이 한 명씩 떠나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스날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아스날에서 반페르시 떠나고, 아데바요르 떠나고, 아르샤빈 떠나고, 그 다음에 흘렙 떠나고, 페브리가스 떠나고, 이렇게 한 명씩 떠나면서 아스날이 암흑기를 걸었죠. 챔스도 못 나가는 상황들이 오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걸었습니다. 사스날 하다가 사스날도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그 주축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떠나면서 물갈이를 하려다가 또 힘들어했고, 항상 이 구단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 구단을 지켜왔던 그 에라가 떠날 때 많이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토트넘은 해리케인까지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솔직히 믿을 수 있는 맨이 손흥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 해리케인이 나갔을 때 토트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거 솔직히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트넘이라는 팀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해리케인의 중심적인 축구가 오히려 많은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꺾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해리케인은 너무 잘하지만 이 해리케인 때문에 해리케인이 없을 때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공격수를 찾기도 어려웠고, 해리케인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해리케인을 대체하려고 데려온 백업 멤버들, 혹은 해리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쓰려고 있는 이 백업 멤버가 활약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해리케인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감독이 원하는 그 축구를 할 때를 바라봤을 때 잘할 수 있다. 오히려 히슬리숑이 돈값을 하면서 폼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포스테글로 이 축구 안에서 오히려 손흥민이 공격수로 올라가는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과연 토트넘 누구한테 주장을 줄 것이냐, 요걸 우리가 또 안 바라볼 수가 없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캡틴 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팀 봐보자. 일단 오래 있던 선수로 치면 다이어, 손흥민, 벤 데이비스,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주장할 선수가 없어요. 에릭 다이어도 오래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벤 데이비스도 오래 있었지만 벤 데이비스도 사실상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리스 아직 안 떠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프리시즌 경기를 하나도 안 뛰었어.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요리스 주장을 주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고, 요리스는 사실상 떠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주장 선임하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주장시킬 사람이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리케인이 나가면서 오히려 손흥민 주장 체제로 토트넘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리케인이 나가면 사실 주전 공격수로 뛸 선수는 히샬리숑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히샬리숑이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의 득점력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페리시치의 크로스 능력도 괜찮고, 이번 프리시즌에 페리시치의 폼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페리시치를 윙으로 기용을 하면서 손흥민을 사용하는 것도, 톱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쓰게 되면 히샬리숑을 주전으로 스트라이커를 써야 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사실상 이 포스테글로 축구 안에서 왼쪽 윙에 손흥민이 뛰는 게 너무나 좋게 봐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좀 적극적인 1대1을 좀 많이 안 해. 근데 이 축구는 사실상 적극적인 1대1을 해야 되는 윙어가 사이드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페리시치라든가 솔로몬을 왼쪽 윙에 써서 조금 더 화끈하게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 드리블을 하고 1대1을 하는 것들을 유도해내고, 손흥민을 톱에 넣어서 조금 더 침투하고 공격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해리케인이 나가는 게 당연히 좋은 뉴스는 아니죠. 결국 해리케인이 떠나는 건 토트넘의 새로운 뉴 에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웨인 루니인가 이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이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선 손흥민 같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캡틴시를 주거나 손흥민 주전 체제하로 4, 5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간에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리케인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손흥민을 주장을 주면서 손흥민 체제로 차라리 3, 4년을 더 가는 그림도 나쁘지 않고, 우리 한국 팬들이 또 원하는 건 뭡니까? 지지난 시즌에 수비축구에서 득점왕을 해도 비판해. 또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그렇게 뛰고 페리시가 왼쪽 윙백 뛰니까 또 비판해. 근데 이번에 또 사이드에서 손흥민이 1대1하는 전술이 완성되니까 또 손흥민 왜 또 왼쪽 사이드 윙에 나가 있냐, 손흥민을 또 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판해. 그러니까 항상 비판을 해. 토트넘 감독 되기 쉽지 않아. 어떤 축구를 구단이든 간에 손흥민이 골을 못 넣으면 그 감독은 안 좋은 감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손흥민이 이 참에 한국 팬들의 니즈도 충족을 해주면서 포스테글루 감독님이 손흥민을 공격수에 넣어주면서 오히려 진짜 득점을 몰아주는 새로운 득점왕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소니 원맨팀으로 진짜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토트넘도.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거 은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니가 어쨌든 득점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득점왕을 페널티킥 없이도 했던 선수고,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1년 내내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을 하고 골을 넣는 거에 취지를 맞춰가지고 공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손흥민이 저는 굉장히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태클을 탈 거냐도 손흥민 선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팀에서는 공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손흥민은 왼쪽 윙어의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쨌든 간에 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나이는 들고 있고, 호날두도 그렇고 젊었을 때 빠르고 폭발적인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기동력이 어쨌든 간에 조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톱을 갑니다.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도 사실 윙보다는 이제 조금 더 톱에 맞춰진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사이드에서 이 프리시즌 내내 1대1을 너무 과감하게 안 하는 모습들을 나는 보면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 공격수 자리가 조금 더 편해진 건가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손흥민이 뭐 헤딩을 잘 안 하고 헤딩으로 골을 넣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꼭 축구라는 게 크로스가 올라온다고 헤딩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계 플레이를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로 해주면서 손흥민이 주워먹는 골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PK를 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내려오면서 가짜 9번 공격수처럼 내려오면서 공 받고 돌아서서 치고 나가다가 슈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림이 손흥민 톱으로 가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더 극단적으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이 팀에서 득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느낌으로 조금 더 몰아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히샬리숑이 탑쓰고 손흥민이 왼쪽 윙 뛸 겁니다. 저도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글루한테 가서,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짬이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포스테글루한테 면담 신청해서, 포스테글루 감독님 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나 솔직히 왼쪽 윙에서 1대1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골대 쪽 가까이 들어가서 슈팅하고 싶다. 골대 쪽 근처 가가지고 마무리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 윙 말고 포드 시켜 줘라. 이제 케인 나갔겠다. 나 주장 주고 제가 열심히 이끌겠다 이 팀을. 그리고 솔로몬이나 이런 애들 제가 다 엉덩이 잘 두드려 주면서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왼쪽 윙에 히샬을 써라. 나 공격수 넣어달라.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포스테글루가 절대 그거 부정 못해. 포스테글루가 그러면 손흥민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손, 너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 흥민아 일단은 몇 경기 해보자.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거기서 좋은 활약이 안 나와, 혹은 득점이 잘 안 나와, 그러면은 또 포스테글루가 얘기를 하겠지. 흥민아, 나는 너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했는데 애매하니까 그냥 다시 윙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손흥민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선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